몇 년 전 여성가족부에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에서 자녀가 고민이 생길 경우 가장 먼저 나와 의논한다는 설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한 아버지는 50.8%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설문에 대해 10대 자녀들은 단지 4%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동상이몽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부모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프롤로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님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수녀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네요.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 이야기에 작가님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만약 테레사 수녀님께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수녀님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가까이 있는 동료나 상사부터 감동시키십시오.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편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나의 주변 가족이나 소위 친한 이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 표현해야 사랑이다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나 가까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솔직하고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모두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의 일하는 분야에서 남다른 성과를 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표현해야 사랑이다. 이민규 지음의 끌리는 책 편음. 지금부터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을 떠나볼까요? 말의 내용은 생각처럼 중요하지 않다.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어보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울 때뿐 아니라 부부관계, 직장 상사나 부하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감정 전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평생 열심히 살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씩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니까 아이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쳐줘야겠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니까 일단 감정을 자제해야 돼. 그리고 아이의 문제를 하나씩 끄집어내겠죠? 그런 다음 아주 차분하게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아이의 문제를 지적하겠죠? 그럴 때 아이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 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고칠게요. 반색을 하면서 수긍할까요? 아이가 만약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기분 나빠?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몰아붙일 가능성이 많겠죠. 이 말 속에 깔려있는 가정은 뭘까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은 말, 옳은 말로 설득하면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심리학적으로 완전히 착각입니다. 왜요? 아이들 머릿속에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돌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엄마, 저는요, 엄마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관심 없거든요. 저는요, 엄마가 싫다고요.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상대에게 긍정적인 감정전이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좋은 말을 할수록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일까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하는 틀리지 않은 말, 옳은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얘기를 해줬다.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순간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당신이 싫다. 또는 나는 아직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가족을 위해 평생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도 노후의 자식들로부터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아버지가 많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도 직원들로부터 우리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CEO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정 전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바벨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멍청했을 뿐이야.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게 잘못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키웁니다. 다만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목소리와 표정을 살펴보라. 소통에 관한 책을 읽어보거나 강의를 들어보면 많은 저자와 강사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의 내용을 무척 강조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은 말의 내용이 생각보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녀와 대화를 할 때 떠올려 볼까요?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몰라? 엄마는 너 정말 사랑한단 말이야.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화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나 표정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의 메시지는 세 가지 채널로 전달됩니다. 첫 번째 채널은 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채널은 청각적인 요소가 되겠죠. 말의 속도나 톤의 높낮이나 크기,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채널은 말할 것도 없이 시각적인 요소겠죠. 눈빛, 표정, 자세, 제스처 등이 시각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럼 커뮤니케이션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네,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청각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38%나 됩니다. 그러면 시각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일까요? 나머지 55%입니다. 결론은 말의 내용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7%에 불과하지만 목소리나 표정 등 비언어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3%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나 표정이 더 중요하다는 이론이 메라비언의 법칙입니다. 정말 말보다 목소리나 표정이 더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환하게 미소 띈 얼굴에 그윽한 눈빛으로 남자를 올려다보면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당신 미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로 들을까요?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로 들을까요? 그런 표정에 그런 목소리로 미워한다고 말하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정과 목소리로 말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내용의 말이 긍정적인 내용의 말보다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도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방이 잘못을 해놓고도
도대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라고 몇 번씩이나 다그쳤더니 마지못해 냉소적인 표정에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됐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풀릴까요? 아니면 더 화가 날까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의 내용 자체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 틀리지 않은 말,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말이라도 목소리와 표정에 따라 상대방의 속을 얼마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의 내용 자체는 부정적일지라도 온화한 표정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를 심리학적으로 정의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부모님을 만납니다. 선생님, 저는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얘기만 해주는데 왜 아들은 제 말을 듣기 싫어할까요? 제가 입만 열어도 아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왜 잘되라고 해주는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잔소리를 심리학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짜증나는 표정에 신경질적인 말투로 틀리지 않은 말,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는 것.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 듣기 싫을까요?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들을 때는 내가 틀린 말 했니?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윽박지르면 안 되겠죠. 그럼 먼저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할까요?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눈빛, 어떤 표정, 어떤 자세의 어떤 톤의 목소리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 표정과 그런 목소리를 접하면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대개 대화할 때 눈을 맞추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고 조언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눈빛과 표정을 관찰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관찰이며 자기 경청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지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 어떤 표정과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지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관찰과 자기 경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해서 녹음이나 녹화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제3자가 되어 거리를 두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유체 이탈이란 말 들어보셨죠? 영화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자기를 내려다보는 장면 같은 거요. 여러분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유체 이탈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한 5m 정도 공중으로 올라가 상대에게 내보내는 자신의 눈빛과 표정을 관찰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부모가 우울하면 자녀도 우울하다. 소수의 원숭이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되뇌의 신경세포에 대해 들어보셨죠? 인간은 이 거울 신경세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침울하면 부모도 기분이 침울해지고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도 덩달아 행복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대뇌에 있는 거울 신경세포 덕분입니다. 우리는 환하게 미소 짓는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고 찡그리는 사람을 보면 반사적으로 찡그리게 됩니다. 이처럼 타인의 표정이나 행동을 거울처럼 모방하는 기능을 가진 이 신경세포를 학자들은 거울 신경세포라고 명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울 신경세포로 인해 다른 사람의 표정과 함께 감정이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표정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막강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관찰할 수 있지 않나요? 부모의 표정이 어두우면 아이의 표정도 어둡고 부모의 표정이 밝으면 아이들의 표정도 대체로 밝지 않나요? 실제로 부모가 우울해지면 자녀도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감정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밝은 표정을 짓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겠죠.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어떤 표정을 짓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하고 싶다면 평소에 표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표정 관리는 언제 연습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뿐만 아니라 혼자 청소할 때, 설거지할 때, 샤워할 때,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길을 갈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자신의 표정을 의식하면서 표정 관리를 해보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랑은 배우고 연습하는 기술이다. 달라이 라마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미래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라.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거야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모두는 그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들 건강하시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든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길을 가는데 멀리서 예전 부하 직원이 걸어옵니다. 그는 소 닭 쳐다보듯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칠까요? 아니면 반갑게 뛰어와서 인사를 할까요? 그것이 궁금하다면 지금 부하 직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면밀히 관찰하면 되겠죠? 만약 부하 직원이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그건 100% 내가 평소에 그 부하 직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퇴직할 때 부하 직원들이 저 사람 그만두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고 생각한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 부하 직원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나와 함께 밥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일도 없고 돈도 못 번다면서 퉁명스럽게 대한다면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선의는 선의가 아니다. 그대의 미래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라. 는 이 상호성의 원리 정말 무섭죠?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만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생각처럼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표현되지 않은 선의는 선의가 아니니까요. 부모는 자녀가 말을 잘 듣기를, 아내는 남편이 진정으로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때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CEO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씩 연락하는 분들이 있는데 언젠가 제 강의를 들었던 사장님 한 분이 제 연구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교수님 학교 근처에 볼 일이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 저녁이나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네, 좋습니다. 오십시오. 뭘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삼겹살이요 라고 해서 학교 근처 식당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약간 취기가 오르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요. 왜요? 사장님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키우신 것 같던데. 물론 겉으로야 그렇죠. 뭐가 문제인데요? 저요. 아들, 딸 둘 낳아서 지금 모두 출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집사람하고 둘만 큰 집에 사니까 가끔 적적해서 애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무개야, 안 바쁘면 오늘 집에 올래? 아빠랑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그러면 네 아빠 그렇지 않아도 아빠 보고 싶었는데 빨리 갈게요. 저는 이런 답을 기대하죠. 그런데 전화선을 타고 집에 오기 싫은 아이들의 표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전에 혹시 시 쓰셨습니까? 그분이 의아해 하시기에 표현이 정말 시적입니다. 전화선을 타고 집에 오기 싫은 아이들의 표정이 보인다. 운율도 딱딱 맞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도 참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니까요. 저도 정색을 하고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자녀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 표현을 잘 하십니까? 무슨 표현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아빠는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는 것보다 너희들과 함께 먹는 게 제일 행복해. 그리고 난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 그랬더니 그 사장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꼭 그걸 말로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말로 하셔야 해요. 표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독심술사도 아닐 텐데 사장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장님, 사실 저도 그런 표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연습을 합니다. 무슨 연습을 하는데요? 하고 묻기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렸습니다. 어느 날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쯤입니다. 그때 제 은사님 한 분이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었는데 제자들은 물론이고 자녀도 못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슬펐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습니다. 혹시 치매는 나와 상관없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20%는 치매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하지만 모두들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치매에 걸리더라도 나만은 예외일 거라고 믿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고령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유머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건강을 자랑했던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보십시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인했던 영국의 대처 총리를 보십시오. 결국은 치매에 걸려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중 20%는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도 치매병원으로 미리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먼저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매에 걸린다면 병원에 입원해야겠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찾아와도 얼굴도 못 알아보고 말도 못 알아듣고 아이들에게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상상이 여기에 미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이들 얼굴도 못 알아보고 아이들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아이들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한다.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다 치매에 걸려도 우리 아빠는 치매에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아빠가 아무리 나를 못 알아보고 나한테 욕을 해도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 물론 치매에 걸린 저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이해도 못하겠죠? 하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이 그리 헛된 것은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다고?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얼마나 표현했지?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장 연습을 해야겠구나. 다음 날 저는 즉각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셨는데요? 그 사장님이 의자를 바짝 당기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아무개야, 너 요즘 시험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빠는 이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좋아. 라고 했더니 아이가 씩 웃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에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시험 끝나고 친구들하고 햄버거 집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아빠가 나한테 해준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Thank you.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상호성의 원리 참 막강하지 않나요? 저는 요즘 내 마음을 바로바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는 이렇게 너희들하고 밥 먹는 게 가장 좋아. 건강해주니 고맙다. 라고 말합니다. 아내에게는 당신이 있어서 좋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씩이라도 진심을 담아 표현하면 상대방은 그 말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나는 누구랑 같이 밥을 먹을 때가 가장 좋을까? 아, 맞아. 우리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가 제일 좋지? 나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 맞아. 아내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이게 바로 표현의 힘이고 말의 위력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라는 말이 있죠? 좋은 생각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과 같이 느끼게 되고 함께 밥 먹는 그 시간이 가족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이런저런 작은 연습을 하고 있으니 사장님도 한번 시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말 좋은 생각과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거리를 두고 지냅니다. 표현해야 사랑이다. 이야기 산책을 마치며 가슴에서 입까지는 30cm도 안 되는데 가족을 위해 가슴속에 담아둔 좋은 생각들을 입 밖으로 표현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렸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안타까운 건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해야 할 진짜 중요한 말을 마지막 순간이 지난 다음에야 과거형으로 한다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장중에서. 가족이어서 소중하고 사랑하지만 현재를 바라보기보다 미래를 걱정해 준다는 이유로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서로를 이해 못한다는 마음들이 오고 가며 벽을 세워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이야기들이 모여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신뢰가 쌓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나와 가까운 이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연습해보면서 하루를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